1. 소피아의 상실과 침묵의 삶. 1941년 유럽의 작은 마을 빌랭. 전쟁은 이곳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소피아는 마을의 음악 교사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과 함께 자랐다. 하지만 전쟁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남동생은 전선에서 사망했고 부모는 공습으로 집을 잃으며 세상을 떠났다. 소피아는 더 이상 가족도 미래도 없는 채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면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만 얹어둘 뿐 연주를 시작하지 못했다. 음악은 그녀에게 상실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의 삶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2. 숲에서의 만남. 소피아가 알렉을 처음 만난 건 깊은 겨울날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 속에 쓰러져 있었다. 옷은 군복이었지만 낡고 찢겨 있었고 얼굴엔 고통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적국의 병사였다. 전쟁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소피아에겐 그를 돕는 일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떨리는 숨결과 지친 얼굴은 그녀를 외면할 수 없게 했다. 소피아는 알렉을 마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오두막은 오래된 창고처럼 황폐했지만 한쪽에 화로가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소피아는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남겨둔 빵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이곳 사람들은 적을 발견하면 신고하겠죠. 알렉은 겨우 눈을 떠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전쟁에서 도망쳤어요. 누구를 해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3. 침묵을 넘은 소통. 알렉은 며칠 동안 소피아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슬렀다. 그동안 둘은 언어의 벽과 두려움 속에서도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알렉은 어린 시절 음악을 사랑했으며 전쟁이 아니었다면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소피아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움직였다. 처음엔 단순한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멜로디가 이어졌다. 알렉은 그녀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이 소리는 전쟁과 공포를 잊게 해줍니다. 소피아는 연주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소리를 다시 낼 수 있을지 몰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피아노와 첼로를 상상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언어는 부족했지만 음악과 눈빛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4. 발각과 위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내 소피아의 오두막에 수상한 누군가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한밤중 몇몇 남자가 횃불을 들고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소피아, 이 안에 누군가를 숨기고 있지? 소피아는 문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모두를 잃은 저에게 더 숨길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졌다. 결국 알렉이 스스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말했다. 나를 데려가라. 그녀는 나를 도운 죄밖에 없다. 하지만 소피아는 울부짖으며 그를 막아섰다. 이 사람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도망치려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쫓아내는 이가 정말 우리의 적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 걸까요? 소피아의 열정적인 설득은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알렉이 떠날 시간을 벌기 위해 함께 돕기로 했다. 5. 별들의 다리. 소피아와 알렉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숲을 넘어 국경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고 알렉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소피아, 저 별들은 모두 우리가 걸어갈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만든 다리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할 거예요. 음악처럼. 마침내 둘은 국경을 넘어 중립국에 도착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작은 음악 학교를 열어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 속에서도 피어났고 불가능 속에서도 끝내 가능함을 증명했다.